희미한 존재들이라는 책을 썼고, 정책 지표로서의 웃는 고립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어떤 많은 고립의 감각? 이 사람이 왜 동시에 죽자고 할까? 너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근데 저희가 여기 진짜 모인 이유가 따로 있죠. 왜 모였죠? 안녕하세요. 동력출판사 마케팅부 신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력출판사 편집부 김혜윤입니다. 이거 슈퍼주니어 아니에요? 슈퍼주니어예요 이거.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작가님. 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고은 작가님 모셨고요.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력출판사에서 너무 희미한 존재들이라는 책을 썼고, 혜은 선생님 편집을 거치고 영영 선생님의 마케팅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너무 희미한 존재들은 제가 은둔고립 청년을 만나면서 하게 되었던 생각들, 그리고 알게 된 것들에 관해서 풀어놓은 책인데요.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도 괜찮을까요? 좀 어렵네요. 혹시 편집자님이 덧붙여주실 아,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운동고립 청년이라는 어떤 사회 현상을 밖에서 봤다기보다는 운동고립 청년이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어떤 감각을 우리 세대,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 감각이라는 것으로 풀어나가면서 작가님이 직접 보고 관계 맺은 운동고립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정책 지표로서의 운동고립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어떤 많은 고립의 감각,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발생하고 그 흔적을 따라가 보는, 그리고 진단해보는 그런 책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혼맹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작가님이 그 혼맹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맹은 이제 혼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뜻인데요. 숲은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이제 에두아르드 콘이라는 저자가 사용한 개념이고요. 내가 보통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고 콘이라는 게 있어서 나의 존재가 저 사람이나 저 시공간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꼭 나이기만 하진 않은, 내 혼이 어디로 가고 또 다른 사람 혼을 내가 가지고 올 때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상 죽을 수 있는 상태 혹은 어쩌면 이미 죽은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고립 청년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잘 저하고 되게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혼맹 경험이 있거든요. 그 혼맹 경험을 가지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느 순간 나의 혼맹 경험과 이분들을 만나는 경험이 언젠가 이렇게 되게 강하게 교차가 되면서 그 두 개가 강하게 포개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고립 청년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 책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터뷰랑 정확하게 경험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양상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가 좀 공감하는 시대 감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편집자님께서
저한테 그 이랑님의 환란의 세대 그 노래가 많이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노래 들을 유튜브에 가면은 댓글이 막 다 막 이 노래 들으면은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댓글도 정말 많고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도 아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모여있어 이 은둔고립 청년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작가님의 경험들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이 세상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 비명을 지르듯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 음악에서 모든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저한테 꽂히는데 가장 저한테 그 당시 제가 힘들었던 혼맹의 시기에 가장 저한테 큰 주제는 여기서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동시에 죽자고 할까? 사실 내가 힘들면 나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한 빌라에 모여 살 때였어요. 모여 사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나를 1번으로 발견할 사람은 내 친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내가 사라져야 나의 고통이 끝나는데 사라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내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없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누군가가 삶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거나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걸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이 동시에 다 그냥 모두가 다 죽자라는 말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 다 죽어버리자라는 말에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공명했던 감각은 분노? 약간 세상에 대한 복수? 너네 날 못 살게 굴었지 이 세상아. 너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내 친구들이랑 나랑 싹 다 죽어. 너네는 그래서 나랑 우리를 빼앗겼어. 너네는 우리를 포용할 자격도 없고 너네는 돈 디저브해. 네, 디저브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았던 게 그 어떻게 보면 미움?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사랑하고 있을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 같은 감정들이 운동고립 청년이나 고립된 사람들한테서 소거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사실은 약간 사회적인 이유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운동고립 청년들이 막 범죄자로 사회부적응자, 반사회적. 막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운동고립 청년이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싹 소화하고 되게 무기력하고 무력한 존재로 오히려 이렇게 이 사람들 되게 힘든 사람들이고 되게 무기력한 사람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흐름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사실은 고립된 사람들, 운둔할 수밖에 없고 혼맹에 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자. 진짜 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에 대한 사실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이걸 막 없는 것처럼 일단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피하고 싶었던 일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책에다가 그 원망, 분노 막 이런 미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쓰면서도 걱정을 좀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읽힐까? 사람들이 운동고립 청년을 어떻게 보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썼던 파트이기도 한데 오히려 두 분이 그 책을 읽고 이랑님의 이 노래를 떠올려 주시고 또 그 문장을 꼽아 주시면서 나눠주신 경험들이 저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좀 대놓고 공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이런 감정이 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 유튜브 촬영을 하기 이전에 팟캐스트 탐독주의라는 곳에서 책 이야기를 훨씬 더 길게 재미있게 하고 왔으니까 책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에 탐독주의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와요. 거기서 2월 20일부터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진짜 모인 이유가 따로 있죠. 왜 모였죠? 편지를 쓰려고. 저희가 독자님들께 신간 출간을 기념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편집자, 마케터, 저자가 한 통씩 편지를 써서 신간과 함께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편지의 규칙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 내용을 일부 인용할 것. 네, 이렇게 두 가지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편지를 써볼까요? 네. 좋아요. 해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저희가 대관을 한 곳에서 편지를 쓰다가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편지를 열심히 쓰다가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다시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 모여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둘이서 각자의 편지를 낭독을 하고 김고은 선생님의 편지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실 수 있도록 붙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쓴 편지를 낭독을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영경 마케터님이 독자분들께 저희가 편지를 쓰자고 제안을 해주셨을 때부터 제가 꼭 그 엽서 모으는, 편지지랑 엽서 모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엽서를 열심히 고르다가 제일 좋아하는, 엄청 아껴두고 있던 엽서를 골랐어요. 휘리 작가님의 그 그림 엽서이고요. 또 좋아하는 그 김보영 작가님이라는 SF 소설가 분의 책의 표지로 쓰이기도 한 엽서인데요. 제목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예요. 책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는 어떤 이벤트였어서 이 엽서를 골랐고요. 정말 예쁘죠? 그러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희미한 존재들을 펼친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혜윤입니다. 이 책과 편지가 잘 도착하기를 바라며 글자를 적어요. 저는 이 책의 초고를 처음 읽었을 때 울어버렸는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진실된 것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저는 그것이 진짜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말하기 힘든 것일 때, 가슴 밑바닥에 가라앉은 비밀일 때, 가장 어둡고 만지기 어려운 기억일 때 더더욱 잘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고립되어 본 적 있나요? 세계를 믿지 못한 적 있나요? 나 자신도 보이지 않고 타인도 보이지 않은 적 있나요? 이 세상에 오로지 혼자인 기분이 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때 몸을 웅크리고 깜깜한 방 안에서 혼잣말로 소리내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었어요. 이 책에서는 숨거나 도망쳤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삶의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비탈기를 굴러 떨어지고 있는 다른 생명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바퀴를 멈춰 세우는 것은 분명 아주 커다란 용기이자 힘이고 혁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다른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엽서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러면 이번엔 제 편지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 안녕하세요. 동력출판사 마케터 신현경입니다. 저는 한때 영화관 앞에서 하는 편지 답장 이벤트에 응모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거리를 빛이 된 편지지에 적어 노란색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뒤에 봉사활동을 하는 담당자가 답장을 보내는 이벤트였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썼어요. 살고 싶지도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온 답장의 도입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3년 전에 저와 같은 상태이시군요. 그는 놀랍지 않게도 자신도 여전히 삶이 고달프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미래 같아 실망했고 애써 문장 뒤에 붙인 웃음 표시가 저를 더 열받게 했어요. 우연히 저는 그로부터 또 3년 뒤 이렇게 독자님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김고은 작가님은 혼맹에 빠진 청년들이 필연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음에도 다시 태어나기 위해 영혼을 무수히 찢으면서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은둔고립 청년, 그에 가까운 청년들의 역동을 보여준다고 쓰셨어요. 물리적 죽음은 가깝고 삶은 요원하다. 그 사이에 정말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있다. 다시 태어나기란 기어이 그 틈을 비집고 몸을 우겨넣는 것이다. 어디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다시 태어남으로 가는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찢어지고 좌절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그냥 살아보는 것이다. 누군가 먼 훗날 같은 경험을 한 이에게 편지하는 이야기는 아름답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아만 있다면 일어날 만한 일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요. 다만 김고은 선생님의 글을 읽고 난 지금의 제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미소 짓는 까닭은 그날 그가 제게 보내준 편지가 그에게도 일종의 틈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 편지 역시 저에게도 틈이 되겠습니다. 독자님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때때로 절망하겠지만 그 수심만큼이나 깊고 넓은 환희 역시 독자님의 것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현경 드림. 안녕하세요. 팀 너무 희미한 존재들에서 작가 역할을 맡고 있는 김고은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독자분들이 또 어떻게 읽어주실지 저로서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바라던 시간이기도 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독자분들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독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그날 조명이 너무 노랬고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제가 있는 없는 F력을 다 써가지고 편지를 좀 쓰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살짝은 감성적인 글이 되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저의 마음을, 진심을 담은 것이기도 하여서 그냥 이렇게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로 나아가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것.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원망도 않고 그냥 당신을 믿는 것. 이 사랑은 너무 조용하여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어요. 내 입안에서만 맴도는 사랑이라서 가끔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 차선의 사랑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차선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 방법을 고백하는 것. 무엇이든 말하고, 원망한다고 말하고,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내가 당신들 옆에서 내 몫을 다하려 한다고. 혼맹에 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나는 이번에 이 고백이 나를 커지게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어쩌면 당신도 함께 커질 수 있지는 않을까 욕심내봅니다. 2026년 2월 3일 고은 드림.